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시아버지가 저희 집을 사는데 4천만 원을 보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의 적금 만기가 다가오니 그 돈을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재산에 대해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작성된 유언장에는 자식들에게 줄 것은 따로 언급 안 하셨고 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과 약속대로 어머님이 4천만 원은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주변 말로는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께로 유산이 상속됐다가 어머님이 저희에게 보태주시는 건데 그래도 세금을 떼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이런 문제가 참 많죠. 상속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 변호사님? 네, 그 상속세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취득자에게 과세를 하는 것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또 생전에 이전이 되면 이걸 증여세라고 하고 사후에 이전이 되게 되면 이거를 상속세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속세는 어디에 부과되냐라고 하면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상속재산은 우리에게 남겨진 재산뿐만이 아니라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무뿐만이 아니라 뭐 장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재반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제한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 금액으로 그 구해서 거기다가 이제 과세 표준별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속세 이제 공제 부분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사실 이 공제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 사연 주신 부분에 아버지께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 모두 배우자 공제를 가장 크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최대 30억까지, 최소 5억까지 인적 공제, 뭐 배우자 공제, 뭐 기초 공제 등을 통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상속세 부분이 사실은 세율이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그 어머니께 만약에 5억 원 미만으로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의 방법으로 이제 유증이 되었다라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예. 그 이상의 금액으로 이전되었다라면 각각 그 구간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될 거는 일단 주신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머님이 상속을 받은 뒤에 이를 자식에게 현금으로 직접 증여할 경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은 일단 어머니 고유 재산이 된다고 보이고요. 예. 따라서 이걸 어머니가 이제 자녀한테 주시게 되면 상속증여세법상 단순증여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상증세법상 성년인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5천만 원까지 공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사안과 같이 뭐 4천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그로부터 과거 10년간 별도로 어머니로부터 따로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예. 과세 표준이 증여의 재산 공제액인 5천만 원 이내이므로 결국은 이제 증여세 산출세액은 영원이 됩니다.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네. 유산에도 상속 순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연인과 같이 자녀에게는 주는 것 없이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유산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좀 자녀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배우자에게만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서 재산 처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을 통한 그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 가족 생활에 안정을 끼치고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어서 그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류분 권리라는 것은 그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그 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가액을 또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를 해서 그 유류분을 산정한 후에 그 우리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그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네. 그 재산을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유류분 네.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걸 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평소에 살아생전에 언급한
한 바와 달리 유언장에는 재산 일체를 어머니한테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전에 구두로 언급한 유언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네. 예. 사실 그 현행 민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그 유언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민법이 이제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엄격한 그 요식행위로서 이제 법정 방식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다섯 가지 경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가지 증서, 공정 증서, 자필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그리고 이제 녹음, 여기에 녹음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증서에 의하게 되고 불가피한 경우 녹음에 의한다. 그런데 이것도 방식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도 유언자가 유언 취지라든지 뭐 성명과 연호리를 다 구술을 해야 되고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옆에 있는 증인이 또 그걸 확인해주고 그걸 자체를 또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증서들도 다 대부분이 그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구두로만 유언했다고 한다면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문제되는 게 그것이 실제로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라고 남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런 방식의 미비가 있다면은 효력 자체가 없게 됩니다. 본인 의사가 다르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방식과 요건을 충분히 지켜서 유언을 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사실 유산 때문에 가족이 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좀 효력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